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사유 송주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 방식 중 전환사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스타트업으로부터 투자 방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상담은 저희가 꽤 많이 하는데요. 대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할 때 대기업이 정한 투자 방식을 정할 것 같지만 보통 이렇게도 하십니다. 스타트업, 당신들이 받고 싶은 투자 형태를 말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방식을 고려해 보겠다. 그렇게 되면 스타트업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데 처음인데 투자 형태를 말하고 계약서 초안을 던져오라니 굉장히 당황스러우시죠. 그래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다양한 투자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 전환사채, CB나 상환 전환 우선주, RCPS, 세이프 투자, 대여금 계약, 혹은 구주양도, SPC를 설립해서 출자를 받는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 대표님들이 항상 너무 혼란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차근차근 각 투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표님들께 여러 방식을 1시간 회의 시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대표님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세요. 너무 어렵고 영어도 복잡하고 이해를 못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투자 방식에 대해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한다는 시리즈를 제가 기획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전환사채 CB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환사채는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빌리는 거죠. 회사가 돈을 대여를 받고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전환도 할 수 있습니다. 전환이라고 하면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선택, 그러니까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채권자로 남아있을 테니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당신 회사의 주주가 되겠다 라고 해서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한편 회사는 회계적으로 전환사채는 부채로 인식이 되고요. 이는 RCPS와 다른 점입니다. 전환사채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가진 투자 방식입니다. 안정성은 이게 사채라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회사 가치가 100억에서 10억이 되더라도 사채권자가 빌려준 5억은 그대로 쭉 5억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5억으로 변제를 받겠다 라고 하면 안정성 있게 이 변제를 받게 되는 거고요. 수익성은 전환권에서 나옵니다. 회사 가치가 높아졌을 때 투자자가 이 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겠다 라고 하는 데에서 투자자는 큰 수익을 볼 수 있죠. 회사 입장에서도 전환사채는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우선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연 1에서 5% 정도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신주를 발행할 필요가 없고 구주를 양도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주식 지분이 희석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고 해서 아무런 정함 없이 갑자기 내가 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겠어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에서 어떤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 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정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기간으로 많이 정합니다. 이 발행일로부터 2년 후, 3년 후 이런 식으로 정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조건을 정하기도 합니다. 회사 가치가 100억이 되었을 때, M&A가 될 때 이렇게 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환 조건이 달성됐을 때 무조건 전환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이 주식을 전환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환사채 인수계약 시 전환가액과 인수가액을 정해서 투자자가 전환할 수 있는 주식 수량을 미리 정해놓습니다. 예를 들어 전환가액이 10,000원이고 인수가액이 1,000,000원이면 1,000주를 제가 인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추후 회사 가치가 5배가 뛰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회사 주식의 가치가 50,000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10,000원에 이 주식 1,000주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색 차익만큼의 이득을 보게 됩니다. 리픽싱 조항은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인데요. 상향 리픽싱 조항이 있고요. 하향 리픽싱 조항이 있습니다. 상향이라고 하면 전환가액을 올리는 거고요. 하향이라고 하면 전환가액을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상향 리픽싱 조항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전환가액을 높이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전환사채 투자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하향 리픽싱 조항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는 투자하고 나서, 그러니까 전환사채 인수 후에 회사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사용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 전환가액이 10,000원으로 정한 전환사채를 인수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회사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한 주에 1,000원도 하지 않게 됐다라고 했을 때 전환가액을 낮춰서 투자자의 손실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처럼 전환사채는 매력적이지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도 제한적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 같으면서도 회사도 보호하는 것 같죠. 다소 간단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의 꼼꼼한 조력이 필요한 계약입니다. 지금까지 전환사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스타트업이 받으실 수 있는 투자 구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오늘 1편 전환사채에 대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전환사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는 가장 많이 투자하는 방식 RCPS, 상환 전환 우선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유 송지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